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6일 최병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인가? 정말 흉흉한 얘기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데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에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적어도 지금 이 시간까지는 없습니다. 아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승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계속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6월 22일 날 윤리위원회 열리고 7월 7일로 연기해놨는데, 그럼 6월 22일과 7월 7일 사이에 어떤 진전이 있었느냐? 단 하나도 팩트로서 확인된 건 없고 각자의 주장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6월 22일 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2주간 연기해놓고 당은 당대로 망가지고 이런 사태를 만든 윤리위원회의 문제가 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는 결론을 빨리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뭔가 매듭을 지어주지 않고 그냥 시한만 연장해 놓으면 윤리위원회가 수사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는 어차피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고,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 측에 어떤 식으로든 반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자, 누구 말이 맞는가? 이준석 대표 자진사퇴 아무리 압박해도 자진사퇴 안 한다고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이게 자진사퇴가 사실 제일 확실한 해결 방법이죠. 근데 본인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쫓을 수 있느냐? 요게 관건입니다. 저는 내쫓기가 어렵다는 거 보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과거의 예 같은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럴 바에야 정치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윤핵관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당의 익명의 관계자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압박을 하는데, 글쎄 그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기 때문에, 과연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지금 내일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오늘 오전 11시에 당정대 첫 회의가 열리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회의입니다. 여기에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안 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이런 사람들에서 최근에 어떤 복합위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이준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매듭지지 않고 아마 이준석 대표는 거기서도 줄곧 윤심이 어디 있을까?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겠죠.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 자기가 혹시 거기서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게 이 문제와 관련한, 윤리 문제와 관련한 윤심의 반영이다 이렇게 할까봐 엄청나게 몸조심, 말조심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딴 데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가 중요하다. D-1 다른 건 손에 안 잡힐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 어제 방송에 나오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리위와 관계없이 어쨌든 소위 윤핵관 세력 쪽에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건 명백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장이죠. 그런데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취재를 해봐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다가 아니고 측근의 일부, 그게 저는 이제 장제원 의원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 쪽에서 그게 윤리위의 배후라기보다는 이제 언론을 동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계속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쪽이죠. 그래서 징계 쪽으로 몰아가는, 그게 이제 아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익명으로 뭔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언론에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리위의 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혁신의 공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간 것도 제가 무슨 사적인 일정으로 간 것처럼 공격이 들어온다. 이거는 이제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이제 국회 부의장이 또 됐죠. 정진석 국회 부의장 쪽에서 우크라이나 방문 문제를 공격을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문제를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한패다. 아마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심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러난 것만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한 징후가 전혀 없다.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 저는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그동안에 무수히 노력을 했지만 그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성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라는 사람하고 계속 싸우게 되는 이런 상황은 이건 당 이미지상 안 좋다. 그러니까 대표를 내려놔라. 아마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대표를 내려놓지 않겠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뭐 접대 어쩌고 하는 건 부당한 공격이고 사실과도 다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윤심은 제가 윤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윤심은 관여 안 하겠다. 그런데 그 공격을 막는데도 관여 안 하겠다. 이제 제가 파악한 건 그거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결국 묵시적 동의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 60%쯤 힘이 실려 있다. 이준석 대표 내쫓는데. 뭐 아마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준석 대표 문제에 관해서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거는.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고 이제 추정되는 세력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 여기에도 그걸 제동을 걸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시적 동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하튼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리위 결정, 내일 윤리위 결정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결론이 나야 한다. 가타부타 결론을 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본인은 거기에 따라서 뭔가 대책을 내놓겠죠. 더 이상 길어지면 이건 그냥 전국의 소용돌이 이런 게 아니고 전국이 전부 다 여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약간 중립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상 독립된 기구라 윤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 또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대통령이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요. 결론을 빨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 정확 이게 최선인데 신속보다는 정확이 우선순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정확. 증거죠. 명백한 증거. 만약에 내일 윤리위원회에서 뭐 윤리위원회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모릅니다. 기자들도 모르고 아마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윤리위원회가 이 이준석 그 접대 문제를 처음에 그 대상으로 삼았을 때 그게 좀 성급했다.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내지는 그 삼은 이유가 뭐 다른 게 있다.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설들도 있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윤리위원회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정확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내일을 고비로 해서 이준석 대표의 항전 전선이 거의 무너질 걸로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봤자 그게 먹혀들지 않는, 왜냐면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내일 윤리위원회가 만약에 거기서 제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냥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뭐라고 한다는 거는 김성진이라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렇지 않고
뭐 녹음 파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했을 때 이준석 대표의 육성이 들어간, 그리고 정말 뭐 요즘 흔히 얘기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이제는 뭐 그냥 메아리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결국은 자진 사퇴 내지는 뭐 다른 뭐 그런 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윤리위원회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현재까지는 윤리위원회가 그런 스모킹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언론을 쭉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윤리위 전망이 엇갈립니다. 자,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자꾸 접대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또 경찰 조사에서도 똑같이 얘기했고, 뭐 어제 저녁에는 이제 자, 이게 이제 그 접대를 하고 나서 받은 박근혜 시계다 그러면서 박근혜 시계를 공개를 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시계는 지금 수천 개, 아마 거의 수만 개 정도가 뿌려져 있을 텐데, 거기에 일련 번호가 있어서 요 번호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몰라도 그게 접대의 증거다라고 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많은 사진만 찍어서 기자한테 공개했던데, 그런 사진은 인터넷만 들어가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명확한 증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별도의 뭔가가 있어야죠. 그리고 뭐 본인이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겠다. 이제 그 김소연 변호사가 출석하겠죠. 이 사람은 구속돼 있으니까. 출석하겠다. 글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그 주장은 다 아는데.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징계를 결국은 할 것이다, 내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경찰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준석의 자진 사퇴인데 그거 안 한다니까. 그러면 그 다음 확실한 방법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아, 이게 진상이 이렇습니다 라고 내놓으면 1차적인 판단기관이 경찰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만약에 기소를 한다고 했을 때, 기소를 하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나 1차적인 판단기관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뇌물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또 한 번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여론도 훨씬 더 악화될 거고요. 일단 경찰에서 1차 판단을 했으니까. 그래서 윤리위는 경찰 수사 전에,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징계를 결정하는 게 부담이 크니까 아마 또 연기할 것이다. 이런 그 언론의 분석 기사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연기하면 이제는 그럼 경찰 수사 때까지 아예 연기하든가, 그때까지 만약에 계속 그냥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 글쎄요. 그렇게 되면 그건 또 굉장히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그러니까 이 결론을 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전망도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대로 신속보다 정확.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쪽은 신속,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확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일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 측에 어떤 증거를 들이밀면서 결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관건이죠. 근데 그거는 기자들 취재가 잘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흉흉한데요.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또 다른 어떤 비위 증거, 이걸 윤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 이거는 정말 이준석 대표가 아마 방어하지 못할 것이다. 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윤리위원 전부가 아니고 한두 명이 복수로 언론 매체에 지금 똑같은 얘기를, 자기에 대한 음해 공격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내일 윤리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일찌감치 7월 7일 전과 후가, 후에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그 전망을 했었죠. 새로운 국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연기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할 경우에 이준석 대표는 이미 그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승복하지 않는
여러 가지의 절차, 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든가, 뭐 방송에 나가서 결벽을 주장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 사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가 1라운드 7월 7일 전, 그러면 7월 7일 이후에는 2라운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죠. 이건 두둔이 아닙니다. 전망이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밝혀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해보면,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내일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윤리위원회 결정을 그 전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 만약에 이런 걸 윤리위원회가 내놨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현재까지는 취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 내일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오늘 아침 제가 신문, 방송 모든 걸 다 훑어봤는데 아무도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징계를 할 것이다, 뭐 연기할 것이다, 아니면 뭐 경찰 수사 결과를 어쩌고 보고 뭐 할 것이다, 뭐 등등 뭐. 근데 그러니까 그거의 결론은 잘 모르겠답니다. 잘 모르겠다. 또 하나, 그 이준석 대표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윤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의도에 설로만 돌아다닌다. 그래서 자, 오늘 윤리위원회 D-1, 사실은 국민의힘 주변 뭐 내일 뭐 또 저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자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당사 앞에 와서 뭐 시위를 벌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그게 뭐 시위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 이 문제는 윤리위원회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뭐 사실 그 문제에 관해서 이준석 대표가 승복하느냐 또는 승복을 안 하더라도 이 정도면 뭐 국민의 압도적 또는 당원의 압도적 다수가 이 정도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 하는 저울추가 완전히 기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대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내일 윤리위원회 결정 뭐 그걸 보는 수밖에 없죠. 어떤 식으로 되느냐. 뭐 내일 또 밤늦게나 아니면 뭐 모레까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결정을 앞둔 하루 전의 그 국민의힘 정말 흉흉하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계속 끌 경우에 국민의힘이 맞을 운명, 이런 것도 또 하나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